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 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206쪽에 소개된 나의 고통에 대한 자기 연민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에서 이번 주에는 4장과 5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1장, 2장에 거쳐서 내가 왜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까를 조금 더 이해하고 4장, 5장에는 그런 나에게 필요한 마음, 태도에 대한 지점을 작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제목은 자기 연민이에요. 이 소제목 너무 어여쁜 문장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라. 네, 그리고 그 돌보는 방식에 있어서 5장은 자기 알아차림이었는데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4장, 5장 중에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문장 중심으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아마 행동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이 아프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약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뭔가 피곤해 보이면 좀 더 재우거나 먹이거나 뭔가 바로 즉각적인 행동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는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괜스레 연락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장면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때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네. 저자는 우리에게 평상시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는 언제를 봐야 되는지 142쪽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평소의 모습을 보고서는 잘 모를 수 있다. 힘들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 대인관계나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진면목은 힘들 때 드러난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지 헷갈린다. 어느 때 보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 물론 두 가지 다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하느냐이다. 진정한 자기 친절은 그때 나타난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갑작스럽게 몸이 아플 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자기를 덮칠 때, 우리는 자기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될 때,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건강할 때, 자기가 괜찮다고 느껴질 때,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작 친절이 필요할 때는 힘든 순간이다. 자기 친절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 좌절, 갈등, 의사결정의 순간 등 힘든 상황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네, 여러분들은 힘들 때 자신이 편히 되어주고 있나요? 실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짜 관계는 속된 말로 잘 나갈 때 말고 힘들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힘들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진실되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밀하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관계가 힘들어지듯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진짜 관계력은 힘들 때 드러난다고 해요. 힘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태도는 바로 연민인데요. 컴패션,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작가는 사장 전체를 기반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민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마음인데요. 보편적 인간성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란 삶의 일부가 있으며,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저마다 삶의 짐을 지고 있으며, 그런 우리는 누구나 취약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냐면 이 고통이 나만 온 것 같아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서, 그때 물론 본인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본인이 본인에게 친절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제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고통스러워요.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인간성, 그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부러운 사람,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보이는 모습 너머에 저 사람만의 고통이 있겠지라는 연민을, 뭔가 나만 약한 것 같아, 나만 부족한 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들 때면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보편적인 인간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연민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함께 우리라는 안에서 연민의 마음을 더 품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 인간성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연민의 폭이 좀 넓어진다면 그 폭, 여유, 공간이 생긴 만큼 심리적 조망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심리적 조망권을 확대했다면, 조금 내 상황을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면, 그때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기 연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자기 연민에 대해서 158쪽의 아래 다섯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함 이전에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이 있어야 우리는 힘들 때조차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자기 연민이란 나의 고통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당신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 161쪽 아래쪽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연민의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자기 연민의 요소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길러내기 앞서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온 이 문장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핵심이다. 평소에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곤 한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함께 괴롭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를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대할 것 같은 태도를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라.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걸까요? 이것에 있어서 5장에 걸쳐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168쪽입니다. 자기 돌봄은 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기 연민은 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애써온 몸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내 몸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 존중, 내 몸을 돌보지 않는 자기 돌봄, 내 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기 연민은 모두 거짓이다. 네, 이러한 자기 돌봄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우리가 누군가가 많이 힘들 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등을 쓰담기도 하고 꼭 껴안아 주듯이 우리 자신이 힘들 때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데요. 대표적으로 느리게 호흡을, 심호흡을 하는 거요.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신체적 접촉으로 내 몸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토닥여 주는 거요.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저는 향이 좋은 바디로션을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때 하는 것은 두 손을 이렇게 비벼서 열감을 내서 온몸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는 오른손으로 심장 위를 토닥토닥 마치 어린아이 세울 때 그 가슴을 토닥토닥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내 몸을 토닥여 줍니다. 자기 돌봄은 그렇게 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몸을 챙겨가면서 조금 더 나아가 마음을 챙기는 방법에 있어서 작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에 괄호를 넣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괄호 넣기는 201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그 메타주의, 조금 더 떨어져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든 생각이나 판단이 들 때 거기에 괄호를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바로 사실화하지 않고 이렇게 괄호를 침으로써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때 이 괄호를 넣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라는 판단을 괄호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괄호해.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괄호해. 지난번에 안 됐으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그런 나의 마음들을 괄호 안에 넣는 거예요. 실제 종이에 그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장을 적어두고 그거에 괄호를 치는 거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보는 거죠. 아,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게 곧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바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괄호를 쳐서 나는 지금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나란 존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괄호치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저는 이 문장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문장이었는데요. 내 안에 밝음을 키우자 였어요. 어, 그러니까 내 안에 밝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10쪽 맨 아래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밝음에 주목해보자. 불행을 붙잡고 싸우기보다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자. 의식의 초점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로 돌려보자. 자기 단점에만 연연하기보다 자기 장점에도 주목해보자. 자기 취향을 살펴보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경험을 찾고 자기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길러보자. 우리 안에 밝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든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들의 인생 태도이다.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원에서 지금 나의 몸은 어떤 돌봄을 원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몸,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은 어떤 돌봄을 원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관련된 내용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문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